얘들아 안녕, 나 장수 아저씨야. 너네들은 안보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또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채 안보에 대해서 기성의 어른들의 싸움에 놀아나기 쉬운 입장이라고 봐. 얼마 전에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만든다. 거기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도입한다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을 가진다 하고 한국이 대국이 된 양 박수를 칠 거야. 근데 거기에 실상을 너네들이 알아야 돼. 우리는 사실은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나라야. 적은 북한밖에 없어.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싸움이 벌어지면 육지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떠서 상륙하는 해병대를 지원하면 되는데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그 항공모함이 북한의 미사일 한 방 맞으면 그냥 2조짜리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미사일이 저렇게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항공모함이 왜 필요해? 왜 그러면 그걸 도입한다 했을까? 그건 우리가 미국한테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대 더 산다고 약속을 했어. 지금 40대를 샀지. 근데 40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가져올 때마다 서너 대씩 왔는데 뭐라 해서 한국이 북한 보고 그걸 숨겼어. 조용히 그냥 한국에 갖고 와서 아직도 그 모습을 국민들 앞에 공개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20대를 미국에 더 산다고 했으니 이걸 안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35의 종류가 A, B, C가 있는데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이 B를 산다고 하고 그 B를 살려면 경항공모함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걸 만들려면 10년쯤 걸릴 거야. 10년쯤 걸려서 그걸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 앉을 수 있는 F-35B를 사겠다라는 거는 결국 성능이 뛰어난 F-35A라는 비행기를 안 사겠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안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안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 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권한을 여동생한테 이양하고 자신의 군부 실세들한테 군사 경제 권한을 이양한다고 밝혔어. 즉 북한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북한에서 들었는지 국정원에 박지원이 원장으로 가고 난 뒤에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어. 북한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75년 동안 3대 세습을 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야. 왕조 국가의 왕들은 현재 별로 거의 다 힘이 없지. 상징적인 왕으로 있을 뿐이야. 근데 북한은 실제로 3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통치 국가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지배의 바탕이 뭘까? 그것은 군대야. 그래서 북한은 성군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성군 정치라는 것은 군을 앞세워서 북한 전체를 통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북한은 항상 이 군대가 집권 통치를 하는데 유리한 기반이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군대의 2인자가 어느 날 쿠데타를 하거나 마치 북한의 3대 세습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을 동원할까봐 항상 2인자를 견제하고 끊임없이 숙청을 하고 지방으로 쫓아내어서 농사 짓다가 올라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시키고 있어.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이가 36인데 통치 스트레스가 있다고 나는 뒤로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내 여동생하고 군부 실세들이 나눠서 좀 분산 위임 통치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곧바로 김정은을 아마 쫓아낼 궁리를 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권한 위임이나 또 권한 분산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는 2인자가 좀 등장할 만하면 반드시 숙청하거나 죽여버리거나 이런 행동으로 강하게 했고 김정은이도 자기의 고모부를 죽여버렸고 또 자기의 이복 형도 죽어버렸어. 그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기 집안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사람조차도 그렇게 죽이는데 하물며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잠재적인 실력자들을 용납을 할까? 근데 뒤로 빠져서 나는 좀 쉬겠다. 뭐 경제 실패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고 뒤로 빠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나는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등장하여서 사실상으로 유고 상태, 즉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생각해. 자, 북한은 김정은이가 2011년 등장한 이래 계속 핵 개발을 추구해 왔어. 그래서 미국도 사실상 막지 못한 상태. 왜? 북한을 막으려다가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일어날까봐 미국이 그걸 협상으로 이렇게 자꾸 핵을 제거하려고 했지. 그리고 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2018년부터 2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하노이에서
판문점에서 3번에 걸쳐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미국 정부의 발표로는 북한이 6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가 났어. 자,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 핵을 없앤 게 아니라 60개나 보유하게 된 거야. 자, 이 문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수 아저씨가 다음번에 이야기할게. 알강! 얘들아 안녕. 핵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안보에 있어서 핵은 결정적이야. 왜냐하면 핵이 한 방 있으면 핵무기가 없는 쪽은 나머지 탱크가 10,000대가 있어도 핵 한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이것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이야기해. 옛날에 영화 레이더스 보면 막 아랍의 무사들이 칼을 휘두를 때 하리슨 포드가 총을 꺼내서 한 방 탁 쏴버리니까 끝나지. 그러니까 핵은 그런 비대칭 전력으로서 어떤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핵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지금 3대 이어 30년 동안 핵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 남과 북에서 다 핵무기가 없어지는 거야. 현재 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북한에 가서 확인하고 나서 미국에 그렇게 전달했는데 사실상 북한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미국에 가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겠다고 전달한 말이 사실인가부터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그럼 원래 한반도에 핵이 없었느냐? 아니야.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에 전술 핵무기가 700개나 있었어. 우리가 흔히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세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가 투하됐는데 그거는 전략 핵이야. 근데 그것보다는 좀 작으면서 그 근처에 부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전술 핵무기라 그래. 당시 주한미군의 공군 부대에 핵무기가 700개나 있었어. 그리고 80년대 접어들면서 미소 핵무기 대결이 심화되면서 그때 미국은 대포에 넣어서 쏠 수 있는 핵무기까지 한국에 갖다 놨어.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전술 핵무기가 한 1000개쯤 있었어. 그때 북한에는 있었느냐? 북한에는 핵무기가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남쪽은 1000개쯤 있고 북한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흔히 소설 같은 이야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핵기술자가 암살당했다. 그건 국뽕 소설이야. 한국에 처음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77년에 가동이 되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한 20-30년 지나야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는 거야.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 기술로 겨우 한국에 77년에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셨어. 그 사이에 무슨 핵을 만든다는 거야. 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미군을 뺀다 이러니까 그냥 미국을 협박하려고 우리는 만들겠다고 말로 떠들었을 뿐인 거야. 그런데 그 남쪽에 있던 핵무기들이 다 어디 갔냐? 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핵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큰 문제가 될까봐 다 해소하기로 했어. 그래서 구소련에 있던 것도 해소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 퍼뜨려 나간 것도 해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미국이 당시 한국의 노태우 정권을 압박해서 한국에 있는 핵무기를 들고 다 나갈 건데 북한 자아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남북이 합의해서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남쪽에 있는 핵무기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북한도 없고 남쪽도 없게 되니까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 김일성이가 핵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폭격을 하니 하고 시끄러웠던 거야. 그런데 그의 아들을 거쳐서 손자 김정은이 대해 본격적으로 핵무기가 60개나 만들었다고 해. 한국에서 뭐 10몇 개 있니? 한 10개 미만 있니? 할 때 내가 최소한 60개는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이제 최소 60개가 거의 정설이 되어 가고 있어. 자, 이제 이거는 비핵화가 불가능한 거야. 왜? 세상에 핵을 만들려고 실험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남아공이나 또 리비아처럼 이 국제사회가 압박을 넣으니까 포기한 예는 있지만은 핵무기를 60개나 대중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걸 포기한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비핵화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의 핵은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 만약에 북한이 우리 한 10개 없애겠다 이게 다다고 하고 나머지 50개를 숨겨놓고 10개만 없애는 척하고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그 50개를 누가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럼 불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북한이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한국이 아마 미국이 허용해주면 나는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려면 플루토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서 나오는 폐기물로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을 만드는 거는 미국이 절대로 허용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우리 보고 핵을 못 만들게 해준다면 옛날처럼 한국에 수백 개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본쯤에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 놓고 있다고 보여주고 이걸 한국에도 같이 쓰겠다, 그래서 핵무기 공유제를 한다든지,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되지도 않을 비핵화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사기이자 국민을 속이는 거야. 자, 그러면 한국이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고 핵 대 핵으로 맞서자, 이러면 한쪽이 못 써. 왜냐하면 써서 우리를 때릴 수 있겠지만 우리도 저쪽을 향해서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학술적 용어로 상호 확정 파괴라고 그래. 네가 쏘면 니하고 내하고 둘이 다 죽는다. 그래서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대립을 해도 결국은 핵무기를 하나도 쓰지 못한 이유야. 그래서 핵은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실이지, 마치 비핵화가 평화인 것처럼 상대가 60개나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가지지 말자고 북한 편드는 이야기야. 핵 비핵화가 평화? 그러는 사람은 북한의 앞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현실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 관계와 역사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거야. 알간! We are